말을 잘하고 싶어서 대화법 책을 사고 자존감을 높이려고 심리 유튜브를 뒤적거리는 당신에게 먼저 아주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고백해야겠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대화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를 아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가 뚝뚝 끊기고 어색해지면 모든 원인을 자존감 탓으로 돌리곤 하죠. 내 자존감이 바닥이라 말을 못하는 거라는 비겁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대화를 못합니다. 대화의 신이라고 불리는 대가들도 혼자 있을 때는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죠. 자존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가벼운 무언가가 아닙니다. 자존감은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에 언제나 떠있는 거대하고 뜨거운 태양과 같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그 태양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의 아픔을 겪기도 하죠. 혹은 타인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는 사회적 시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 상실과 비교라는 차갑고 축축한 먹구름이 가슴속 태양을 잠시 가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지금 당신의 대화가 막히고 꼬이는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거대한 먹구름이 당신의 눈을 가려 내면의 빛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라 잠시 흐린 날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당신 안의 태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구름 뒤에서 뜨겁게 이글거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내 안의 태양이 멀쩡히 살아있다면 대체 왜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내 입에선 따뜻한 온기 대신 칼날 같은 독설이 튀어나오는 걸까요? 왜 그 구름들은 하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만 미친 듯이 몰려와 우리 관계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당신이 대화하는 순간 뇌 속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현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당신의 머릿속을 꽉 채우는, 어쩌면 당신이 평생 눈치채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두 가지 공격성의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았을 때 내 입에서는 왜 따뜻한 진심 대신 날카로운 송곳 같은 말이 먼저 튀어나올까요? 상대방은 분명 가벼운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내 안에서는 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처의 먹구름이 가슴을 가득 채우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올 틈이 단 1mm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어서 타인의 진심을 수용할 공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죠. 그렇다면 그 빽빽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영혼을 안팎으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두 가지 공격성입니다. 첫 번째 공격성의 방향은 밖을 향합니다. 상대를 무조건 적으로 규정하고 사정없이 칼날을 휘두르죠.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너 내가 만만해 보이지? 라는 파괴적인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건 전부 네 탓이라며 상대방을 사정없이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외부를 향한 칼부림이 끝나자마자 두 번째 공격성이 아주 교묘하게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그 칼날은 무섭게 꺾여나 나 자신을 향해 돌진합니다. 나는 왜 그때 또 그렇게 꼬아서 들었을까? 왜 바보같이 참지 못하고 발끈했을까라며 스스로를 사정없이 찌르고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칼날과 나를 공격하는 방패가 내 머릿속에서 밤낮으로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토록 끔찍한 소음과 전쟁으로 뇌가 꽉 차 있으니 누군가 아무리 좋은 의도와 사랑을 담아 말을 건네도 그 순간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따뜻한 햇살을 보내줘도 내 안의 칼날들이 그것을 차갑게 튕겨내버리는 악순환이죠. 당신의 대화가 자꾸만 어긋났던 건 상대가 나빠서도 당신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공격성이라는 기괴한 덫에 걸려 눈과 귀가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인한 내부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아주 슬프고 기이한 신념 두 가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념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입을 지배하고 급기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지워버리게 만듭니다.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는 먹구름이 만들어낸 그 잔인한 신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내 머릿속에서 상대를 공격하고 나를 자책하는 전쟁이 길어지면 우리 마음은 결국 하얗게 불타버린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는 인간의 영혼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슬픈 신념 두 가지가 독버섯처럼 피어나죠. 첫 번째는 나만 참으면 모두가 평화롭다는 자기 희생의 신념이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해봐야 뭐가 바뀌겠냐는 굴복의 신념입니다.
이 두 가지 사슬에 묶인 사람들은 대화할 때마다 아주 기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상관없으니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라며 자신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통째로 넘겨버리죠. 평생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인정과 승인이라는 마약 같은 달콤함을 구걸하느라 내 마음의 방 한 칸을 통째로 내어준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당신이 원하는 욕구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뇌가 정지한 것처럼 심각한 침묵이 흐릅니다. 제가 원하는 거요.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며 서글픈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평생 타인의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만 살아가다 보니 정작 거울 뒤에 있는 진짜 내 얼굴을 잃어버린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열등감과 우월감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어떠냐는 질문에 억울하다, 자랑스럽다 같은 나만의 감정 언어를 쓰지 못하고 항상 쟤보다 내가 못났다, 쟤보단 내가 낫다라는 차가운 계산기만 두드립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대화는 영혼 없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에서 나오는 깊은 울림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대화의 진짜 핵심은 겉으로 내뱉는 화려한 말기술이 아닙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나를 정확히 인지하는 전체 대화의 80%를 차지하니까요. 결국 나를 알아가는 훈련이 곧 대화를 잘하는 유일한 열쇠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은 당신은 여전히 답답할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 이미 내 이성은 마비되었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뇌에는 화가 나는 순간 공감 능력과 해결 능력을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무시무시한 폭탄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버튼이 눌리는 순간 이성적인 인간을 한 마리 야수로 만들어버리는 이 위험한 뇌속 장치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인간이 하늘로부터 선물 받은 가장 위대한 초능력. 두 가지가 단 0.1초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기괴한 현상을 아십니까? 그 마법 같은 시간이 찾아오면 아무리 다정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원시적인 야수로 돌변하고 맙니다. 원래 우리 뇌는 정상적인 상태일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첫째는 타인의 슬픔을 즉각적으로 느끼는 공감 능력이고, 둘째는 꼬인 상황을 풀어내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사랑하는 자녀가 서럽게 울고 있을 때 당신은 아이를 보자마자 슬픔을 직감하고 안아줍니다. 눈물을 닦아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정하게 물어보죠. 이것이 공감과 해결이라는 우아한 이성의 작동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지성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노, 불안, 우울이라는 위험 물질이 마음에 범람할 때입니다. 이 감정들이 통제선을 넘는 순간 우리 뇌의 한가운데 숨겨진 시한폭탄의 퓨즈가 타들어갑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편도체 하이제킹, 즉 뇌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부르죠. 이성의 사령탑인 대뇌피질이 마비되고 생존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뇌의 통제권을 완전히 납치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방금 전까지 갖고 있던 그 훌륭한 공감 능력은 완벽히 증발해버립니다. 이성의 뚜껑이 열린 뇌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세 가지 원시적인 생존 모드뿐입니다. 첫 번째는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는 전투 모드입니다. 상대의 작은 말에도 너 죽고 나 죽자며 달려들게 만들죠. 두 번째는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도피 모드입니다. 귀를 닫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온몸이 마비되어 굳어버리는 동결 모드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가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패닉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이 야성의 반응이 폭발하는데 대체 어떻게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성의 통제력을 상실한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무의식은 관계를 난도질하는 최악의 화법 6가지를 꺼내든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신이 이 화법을 가장 안전하고 만만한 사람에게만 저격하듯 퍼붓고 있다는 사실이죠. 스스로는 솔직해서 그렇다고 변명해온 그 파괴적인 화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칼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꽂아 넣는 걸까요? 당신이 오늘 하루 동안 무심코 내뱉은 단 10개의 문장 중 상대방의 영혼을 흘리게 만드는 무기가 최소한 3개 이상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무시무시한 비밀을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가장 소중한 사람을 조금씩 죽여가는 살인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뇌의 뚜껑이 열려 편도체가 폭주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무의식은 관계를 완벽히 도려내는 6가지 파괴적인 무기를 꺼내듭니다. 첫 번째 무기는 상대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판단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애야. 그럴 줄 알았다라며 차가운 낙인을 이마에 찍어버리죠. 두 번째는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비난입니다.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라며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넣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영혼을 억압하는 강요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라며 상대의 주도권을 무참히 짓밟아버리죠. 네 번째는 가장 잔인한 화법인 비교입니다. 너는 어떻게 네 동생만큼도 못하니? 라며 그의 유일한 가치를 저울질에 깎아내립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호의를 공기로 만드는 당연시입니다.
상대의 눈물겨운 헌신과 배려를 당연한 의무로 여기며 묵살하죠. 마지막 6번째는 이 모든 만행을 비겁하게 덮는 합리화입니다. 왜 나를 화나게 만들어? 네가 똑바로 했으면 이럴 일 없잖아. 라며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비겁한 탈출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6가지 칼날을 당신은 회사 사장님이나 무서운 직장 상사 앞에서는 절대로 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 무시무시한 난도질을 퍼붓는 대상은 오직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당신을 사랑해주는 만만한 사람뿐입니다. 스스로는 그저 솔직한 성격이라 옥해서 그렇다고 비겁하게 변명하지만 사실은 상대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사악한 계산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칼끝을 숨기면서 나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기다려주는 약자에게만 조준 폭발을 퍼붓고 있었다는 이 잔인한 팩트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유독 사랑하는 배우자나 이토록 비겁하고 잔혹한 야수가 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기괴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에 가장 아름다워야 할 안식처가 피빌인데 나는 참호전으로 변해버리는 걸까요? 그 비밀은 당신이 어릴 적부터 마음속 가장 깊은 심연에 얼려두었던 스스로도 미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어떤 거대한 괴물에 있습니다. 당신이 사소한 빨래 냄새 하나에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폭발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 슬픈 괴물의 정체를 다음 장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의 대화가 유독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는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수십 년 동안 꽁꽁 얼려둔 차가운 타임캡슐, 바로 그림자라 불리는 트라우마가 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일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치약을 중간부터 짰다고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닫고 들어갔다고 며칠 동안 입을 닫아버리죠. 겉으로는 치약이나 문지방 같은 하찮은 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서는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상처의 괴물이 날뛰고 있는 겁니다. 한 부부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죠.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거실에 널린 빨래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를 맡자마자 이성을 잃었습니다. 빨래를 집어던지며 아내에게 온갖 폭언을 퍼부었죠. 나중에 이 남편의 무의식을 깊이 파고들어보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 덜 마른 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가 좋아하던 여학생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조롱을 들었던 겁니다. 그 소외와 수치심의 상처가 고스란히 그림자가 되어 수십 년간 뇌 속에 냉동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소한 빨래 냄새가 그의 마음속 잠들어 있던 끔찍한 그림자의 뇌관을 사정없이 당겨버린 겁니다.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단순히 내가 욱해서 미안해라는 영혼 없는 사과로는 이 상처를 절대 녹일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내 가슴속 지질하고 여린 그림자를 소중한 사람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보, 실은 나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폭발했나 봐. 라고 아픔을 꺼내 보여주십시오. 부끄러운 상처를 꺼내어 상대방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방출하는 순간 수십 년간 당신을 지배하던 그림자는 힘을 잃고 사그라집니다. 서로의 아픔을 껴안으며 마침내 단단하게 연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내 가장 어두운 치부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깊고 진정한 대화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안의 구름이 너무 짙고 그림자가 무거워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고백할 용기조차 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주 빠르고 확실하게 가슴속 태양을 다시 띄우는 상상 초월의 비밀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단 3초 만에 내 자존감의 태양을 강제로 띄워 올리는 이 심리학의 기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오히려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의외의 첫걸음을 이제 공개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하루 딱 3초만 투자해서 무너진 자존감을 강제로 심폐소생술하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비밀을 모른 채 방구석에서 혼자 앓고만 있다면 당신은 영영 내면의 어두운 구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보통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깊은 우울의 늪으로 기어들어가곤 하죠. 하지만 심리학은 완전히 정반대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내 안의 태양이 두꺼운 구름에 완벽히 가려졌을 때 그 구름을 단숨에 찢어발기고 찬란한 빛을 뿜어내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나의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돕느냐며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덕책 같은 지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철저하고 과학적인 뇌의 작동 원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협력하고 기여할 때 가장 강력한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챙겨주거나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단 3초 동안 문을 잡아주는 사소한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몸짓이 실행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즉각적으로 비상경보를 해제합니다. 아, 나란 존재도 여전히 누군가를 이롭게 할 힘을 가진 생명이구나 라는 실존적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울의 늪에 빠진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오직 자기 자신의 아픔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차가운 구름을 스스로 끊임없이 생생해내며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이 악순환의 사슬을 끊으려면 밖으로 나가 나보다 조금 더 취약한 존재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힘겹게 리어카를 끄는 노인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는 건 당신의 영혼에 여전히 따뜻한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꺼내어 아주 작은 헌신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 구름을 거두고 내 가슴 속 태양을 다시 띄우는 가장 확실한 기적입니다. 내면의 태양이 빛을 발하면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상대방의 날카로운 독설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위대한 지혜의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을 평생 괴롭혀온 타인의 온갖 짜증과 비난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메시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세계적인 심리학의 대가는 인간이 구사하는 모든 언어가 결국 단 두 가지로만 수렴된다고 단언했습니다. 당신이 듣는 모든 말 뒤에 숨겨진 이 충격적인 비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마지막 대화 공식을 바로 공개합니다. 세계적인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 마셜 로젠버그 박사는 평생 인간의 말과 마음을 연구한 끝에 경이로운 비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언어는 결국 단 두 가지로 수렴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부탁 아니면 감사라는 겁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강한 의문이 들 겁니다. 나를 사정없이 찌르는 상대방의 그 잔인한 폭언과 비난이 대체 어떻게 부탁이나 감사가 될 수 있느냐며 억울해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날카로운 말 뒤에 숨겨진 거칠고 거대한 울음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춘기 자녀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며 던지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는 모진 비난은 사실 비난이 아닙니다. 제발 내 서툰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나를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주세요. 라는 아주 애처롭고 절박한 부탁의 외침입니다. 배우자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던지는 당신은 항상 당신 생각만 하잖아 라는 칼날 같은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당신을 조각내려는 살인 무기가 아닙니다. 나 지금 너무 외롭고 무서우니 제발 내 존재를 소중하게 여겨달라는 눈물겨운 애원이죠. 그 서툴고 거친 비명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간절한 부탁인 플리즈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의 궁극적인 열쇠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의 칼날 같은 화법에서 나를 찌르는 상처를 보는 대신 그 뒤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한 마리 여린 아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대화의 진짜 목적은 논쟁에서의 차가운 승리도 완벽한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내 가슴 속 태양을 가리고 있던 먹구름을 걷어내고 내 오랜 그림자를 고백하며 상대방의 서툰 부탁을 가만히 안아주는 영혼의 연결입니다. 이 우아하고 따뜻한 연결이야말로 우리 이 척박한 삶을 외롭지 않게 버텨낼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실존적 기적입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오늘 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향해 짜증 섞인 날카로운 비수를 던질 때 당신은 또다시 이빨을 드러내는 야수가 되어 파멸로 치닫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투성이 말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애처로운 눈물을 찾아 안아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소중한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건네고 싶은 진짜 부탁의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닥 심리학입니다.